어서 오십시오. 풍요로운 책의 세계입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육아 관련된 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육아 아이를 키우시면서 아이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차라리 일하는 게 훨씬 낫다. 백배 천배 낫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실 텐데 육아가 힘든 이유는요. 단 하나래요. 아이를 모른 채 키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보통 우리 아이는 내가 잘 알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 아이 성격과 기질을 잘 구별해주고 있는 걸까요? 아이는 잘 모른 채 밖에 외부 또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 아이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더 어긋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명상심리 전문가 이주화 저자의 엄마의 기질 공부입니다. 만약에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왜 다들 뭐 하루부타니 자기 주도학습이니 뭐니 다 잘하고 있다는데 잘 된다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는 안 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지치고 화가 막 날까? 화내고 나서 또 막 후회하고 아이한테 미안해하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은 단순한 책 리뷰가 아니라 하나의 육아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20년간 명상심리와 심신통합치유 분야에서 활동했고 1000명이 넘는 내담자를 만났고 전문가도 60명 이상 양성하셨어요. 이주화 작가님입니다. 이 책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기질이라는 렌즈를 보면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아이는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문제로 보였던 것들조차도 이 아이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기질이구나. 그게 또 엄청난 강점이구나로 보이면서 그 아이도 행복하지만 부모인 우리도 행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그냥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그냥 성향 분석하고는 또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아이의 기질을 잘 읽어보세요. 그게 진짜 육아의 시작입니다. 기질은 그럼 뭘까요? 성격일까요? 성향? MBTI 성향? 아니에요. 기질은 우리가 타고난 생물학적 성향입니다. 생물학적 성향. 그러니까 후천적 경험이나 환경으로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예민하죠. 어떤 아이는 자극에 강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느리긴 하지만 깊게 반응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모른 채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해? 아니면 다른 아이들은 그냥 넘기는 건데 너 왜 까탈스럽게 그래? 다른 아이는 빠릿빠릿한데 너 왜 이렇게 느려? 이 책이 묻습니다. 혹시 수박씨를 심고 호박이 되지 않는다고 타박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수박씨를 심고 나서 노력하면 너 호박 될 수 있어 라고 아이에게 희망 고문하고 있진 않나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종종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죠.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아이들한테 노력이란 걸 계속 강요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북이가 토끼보다 빠르게 달리겠다고 평생 땅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노력일까요? 노력이 맞을까요? 성장이 맞을까요? 조상의 거북이가 토끼가 낮잠을 자는 바람에 이겼어. 끈기 있게 막 가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가 후손 대대로 내려져 오면서 노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북이들이 막 나 성장하고 싶고 막 성공하고 싶으니까 토끼보다 난 노력하면 빠르게 달릴 수 있어 하면 땅을 막 달리는 거지. 와, 이건 정말 무모한 짓이잖아요. 그쵸? 이건 결국 기질을 무시한 희망 고문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이의 자존감을 깎고 자신을 또 의심하게 만들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물고기를 나무에 오르는 능력으로 평가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을 자신이 멍청하다고 믿으며 살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진 않는가. 저는 진짜 이거 읽으면서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내 기질이 어떻구나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성찰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직업도 직업이니까. 그런데 아이들 기질을 막연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알면서도 자꾸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모든 면에 평균점 이상을 치게 하려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많이 했고 그 방향으로 육아를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많이 혼냈죠. 그럼 아이는 그럴 거잖아요. 아,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지? 이건 단순한 그냥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생존과 관련이 있어요. 그쵸? 성장의 법칙인 거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천성기질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건 무용지물이죠. 나다움을 이루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나답다예요. 나답다. 나다울 때에 정말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외모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잘 발견해서 잘 갖고 온 사람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몰입하고 있을 때 몰입도 해야지가 아니라 내 기질과 맞아 떨어지게 발전시켜 왔다면 그냥 몰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좋은 거 그냥 했다고 하거든요. 좋은 걸 하다 보면 몰입이란 걸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의 그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예쁘다를 넘어서서 그냥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비교는 불안을 낳고 불안은 자신을 해석하는 능력을 망가뜨립니다. 자신을 자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 결과 진로 선택도 꼬이고 대인관계도 꼬이고 삶 전체가 나 아닌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불편한 감정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죠. 나답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불편한 감정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감정들이 하루를 꽉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하루가 하루, 이틀, 3일, 1년, 10년 너무 끔찍하죠. 육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보면 똑같이 이 기질은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만한 아이를 고치려 하고 성급한 아이를 좀 참게 하고 조용한 아이에게 말 좀 잘하라고 훈련시키고 있진 않나요? 그런데 진짜 묻고 싶어요. 그 아이는 정말 고쳐져야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방향으로 타고난 존재일까요? 그냥 다른 방향으로 타고난 아이야. 굉장히 강점 있는 아이인데, 이런 잣대로 보니까 웬일이야. 고쳐야 돼. 얘는 문제야. 너무, 그쵸. 반성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세요. 당신은 추진력이 강해요. 하지만 성급한 건 약점이니까 고치세요. 고쳐야 돼요. 호기심이 진짜 좋아요. 너무 산만한 게 문제죠.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이건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생각해보면 이거는 완벽한 모순인 거죠. 왜냐하면 이 강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성급함을 억제하잖아요? 그럼 추진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지겠죠? 산만함을 교정하다 보면 호기심이 굉장히 옅어져요. 호기심과 추진력이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 성급함, 산만함이란 그림자도 생기는 거죠. 그럼 성급함, 산만함이란 그림자를 지우려는 순간 강점이었던 추진력과 호기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신의 장점을 넘어선 강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 고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이거예요. 자기 고문이 반복되면 그 기질은 질병처럼 되어 있어요. 질병. 진짜 잘못 바라보면 그 아이의 기질이고 강점이었는데 질병, 산만해. 요즘 흔히 말하는 뭐 ADHD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보면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도 막 엄청 많잖아요. 물론 치료가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너무 많이 엄마들이나 그쵸.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 시선으로 우리 아이를 쳐다보는 것도 있어요. 바라보는 것도. 너무 끔찍하죠. 기질인지 상처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재능이 곧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자이죠.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개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행복과 성공의 핵심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고르게 잘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았죠. 모든 능력을 평균 이상으로 맞추려는 시스템이죠. 학교의 공부 자체가 수많은 학원과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화가 되면서 이런 대기업들이 일꾼들을 뽑아내기 위한 그게 네,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어요. 결과는 뻔합니다. 강점은 죽고 평균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산업화 시대에 필요했던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없이 딱 평균만 해주길 바라는, 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가 규범 위주의 학교에서 왜 너는 정해진 대로 하지 않니?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결국 자신만의 방식이 틀렸다고 믿게 되고 잠재력은 사라지는 거고 스스로 비판만 남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항상. 모든 걸 잘해야 하는 게 맞는가? 모든 걸 다른 아이들처럼 평균 이상으로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걸 인정하고 그걸 살려야 하는 것이 맞는가? 전 당연히 후자라고 봅니다. 네.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어렴풋이 느꼈던 것들이에요. 우리 아이의 강점인데 이걸 자꾸 다른 아쉬운 부분을 고쳐주려고 하니까 강점이 죽는구나. 어렴풋하게 느꼈던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또렷하게 인식하게 됐고 이것들을 우리 아이와 또 나 그리고 우리 배우자에게 잘 적용해야겠다. 그 기질이란 안경을 내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 역시 그 이야기를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있어요. 기질은 고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기질은 그 자체로 씨앗이에요. 당신은 어떤 열매를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호박을 키워야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수박씨라면 그 믿음은 평생 고통이 되겠죠. 호박은 호박의 장점이, 수박은 또 수박만의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질에는 약점이 없어요. 그것을 따라가려 애쓰는 삶. 그게 진짜 비극이겠죠. 자기가 어떤 씨앗인지 모른 채 남의 열매를 부러워하고 기질을 알면 육아는 다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그건 환경이 그렇게 해석했을 뿐이고 우리 세상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끔 잣대를 자꾸 들이밀었기 때문입니다. 산만함, 성급함, 고집스러움 이 모든 건 빛이라는 또 다른 얼굴이에요. 자, 이제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의 아이 어떤 씨앗인가요? 여러분은 또 어떤 기질을 타고났나요? 그 기질을 꺾으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자, 엄마의 기질 공부는 아이를 위한 책 같지만 사실은 부모를 위한 책이에요. 기질을 알면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을 또 이해하게 됩니다. 기질을 모르면 육아는 희망 고문이 돼요. 아이들과 웃는 날이 훨씬 더 많아지고 우리 아이 너무 보물 같다, 보석 같다란 말 진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볼 때마다 예쁘고 아기 때 그 막 사랑스러운 모습이 회복이 돼요. 부모로서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기질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책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아, 나는 정말 괜찮은 존재구나 하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엄마의 말콩무처럼 그냥 뭐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계속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일단 그 기질을 이해해주면 그런 좋은 말이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기질은 방향이래요. 그 방향을 따라가야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향부터 다시 돌아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이의 방향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우리 아이는 어떤 기질을 가졌을까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풍요로운 책의 세계였습니다.